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랜만에 누굴 만나면 얼굴 좋아지셨네요. 신수가 훤하시네. 이런 인사말 건넵니다. 우리 한의서 동의보감에 따르면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즉 얼굴을 보면 속병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동의보감으로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신재용 한의사님을 모시고 얼굴만 보고 속병 알아내는 한의학에 대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신재용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 좋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괜찮나요?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분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겉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예. 얼굴의 본색은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좋으시다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는 오장육부의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원활했을 때에 그 얼굴이 나타나는 거니까 예.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예. 분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예, 예. 네. 예. 그 동의보감이란 책이 광해군 때 나왔나요? 예, 선조가 쓰라고 어명을 넣어서 그래서 어찬이 된 거를 14년 동안 혼자 손으로 허준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광해군 2년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출판이 됐죠. 네. 몇 권이나 되는 책입니까? 모두 5강으로 나누어졌는데 25권, 25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만 해도 목록 자체가 또 그만큼 아주 엄청나게 많죠. 잠깐 25권, 25책이란 말은 무슨 예. 뜻이죠? 권으로 치어넣어서 그 한 권당 몇 책이 같이 낀 거를 한 권이라고 또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25권, 25책, 25 곱하기 25라는 얘기는 그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예. 아, 예, 예, 예. 예. 권당 어떤 거는 책이 여러 개가 있을 예, 수 있고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예. 네. 예. 동의보감이 갖는 한의학에서의 위치라고 그럴까? 예.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보감의 첫 글자가 뭘까요? 첫 글자가 제목 동자 아닙니까? 예, 내용 중에 첫 장의 첫 글자가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글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들이 가장 존귀하니까 예. 존귀한 삶을 살라 하는 계교를 주는 거고 예. 또 의사들도 예.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임하라 하는 뜻이니까 대단한 계교로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은 그토록 방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정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정신이 애민, 휼민 정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심,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주됩니다. 네. 네가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낸 일 생각해봐라. 허망하구나. 네가 일생 동안 추구하려고 한 일들 돌아봐라. 그것도 다 공상에 불과하구나. 그런 내용도 동의보감에 써 있어요. 예, 네가 기뻐했거나 내가 슬퍼했던 거 따져보면 그건 다 환상이고 그건 다 환영에 불과하다. 어허. 여기로부터 벗어날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네가 건강해질 수 있다. 예. 하는 이게 무슨 도덕교과서예요? 글쎄요. 예. 의학서인데도 도덕교과서처럼 그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의학의 본고지라고 알려졌던 청나라에서도 건융제 그러면 청나라의 엄청난 명군이었잖아요. 대황제죠. 그런데 동의보감 갖고 와라. 우리 중국에서도 이거 좀 찍어가지고 널리 펴져라. 이런 식으로 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 때에 동의보감을 갖다가 의사의 시험, 의관 시험에 그거를 교재로 썼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정신을 갖고 편집한 거죠. 네. 예. 정신의 측면 먼저 강조해 주셨고 예. 의학서로도 예. 뭐 총망라된 그런 책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의학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제일 필요한 어떤 물질 그것이 보이는 물질도 있을 거고 안 보이는 물질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 같은 것까지를 다 포괄한 그런 것들을 다룬 데다가 그다음에 부위마다 질병에 대한 것을 망라했는데 모두 83종의 의서를 종합해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의학적인 가치라는 것도 대단하죠. 예.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 문서로서 가치가 있다. 예. 그래서 그게 1997년인가 그때 제 9차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네. 예. 원장님 덕분에 이제 라디오 동의보감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듣기도 했었고 예. 또 드라마로도 꽤 인기를 끌어가지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당시 실제로 시신 해부 같은 것도 하고 네. 이 정말 그렇습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는 드라마인가요? 예,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허준 선생의 스승으로 나온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지 등등은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허구예요? 예. 뭐 그 드라마에는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병을 키워가지고 예. 돌아가신 후에 제자한테 예. 봐라 했다는데 그런 건 다 아닌 겁니까? 예. 당시에는 이제 전쟁 또는 어떤 또 뭐 범죄 후에 돌아가신 어떤 그런 시신들을 가지고 해고해가지고 이렇게 저서로 남긴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부가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는데 허준 선생과 관련된 그 드라마에서는 사실과 다른 게 좀 있죠. 그렇군요. 예. 우리 원장님 개인사로부터 좀 시작했으면 예. 좋겠는데 예. 지금 선조 때부터 쭉 한의사를 해오셨다면서요? 예. 지금 몇 대째시죠, 그러니까? 저는 5대째입니다. 5대. 예. 그러면 자제분도 또 하세요? 예. 그럼 지금 6대째 가고 있는 거네요. 예. 네. 제가 5대째고 저희 아랫대가 6대고. 양방이 둘 그리고 제 아들은 한이 그래서 총 6대째가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럼 맨 처음은 어디서 시작을 하셨던 거죠? 함경남도 홍천군 벽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벽촌이라고 해봤댔죠. 거기가 그 유명했던 사상체질 창시자인 이재마 선생님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학적인 소양들이 갖춰져 있던 그 토양이 그랬던 곳이죠.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 증조부께서 처음으로 의학에 이제 전념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세를 이어가기까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3세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쉽게 5대, 6대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아주 코올리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험들이 기억에 있습니까? 예, 우선은 훔쳐먹던 게 기억나죠. 감초 이런 거? 감초 같은 거에 예. 약장 속에 있던 그런 감초라든지 뭐 칡뿌리라든지 특히 계피를 들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주게 되면 인기가 대단했죠. 그랬겠네요. 예, 요새 계피껌 이상의 효과였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는 침을 꽂아 놓는 침통이 있었어요. 침통. 그 침통이 꿩의 깃털로 만든 침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꿩이 항상 신중하고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침을 놓을 때에도 꿩 깃털 생각하고 항상 신중하라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든 침통인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너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항상 신중해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계교를 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윗대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나 또는 교육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쟁이 시절부터 그 약재 냄새를 맡고 자라신 거고. 그렇죠. 예. 집안에 항상 이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 한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요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너는 이걸 이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은 있게 마련이죠. 그럼요. 제가 제 아들에게 한의를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걔도 무언의 압력은 받았겠죠.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갈 길은 이거겠구나 해가지고는 경희대 한의대 전신인 동양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방황하는 마음이 생겼죠. 몇 년 만에? 2년 만에.
2년 해보니까 예. 뭐가 방황이 되셨어요? 적성이 안 맞았나요? 아니요, 어떤? 적성보다 예. 일종의 그것은 젊은 시절에 갖고 있는 반발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결, 이해가 자기 됩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하거나 내 삶을 내 꼴로 나답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죠. 밀리는 듯한 그런 묘한 젊은의 반항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법학도 공부하시고. 예. 무슨 꼭 법학을 의도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의학과 관계된 학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아무 데나 들어간 건 아니고, 마음 속에는 그래도 아버님을 덜, 실망시키게, 의학과 관계된 게 뭐 있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법과 의학의 접목. 예. 그거를 그만두고 사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법학 조금 하시다가 또 사학과를 그때는 의학과 사학, 의사학 다 관련이 있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아버님이 실망 안 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죠. 반항심은 있었으나 예. 강한 불효자는 아니었고. 예. 네. 그래서 사학 공부는 마치셨어요? 예. 예. 법학도 마치셨고 아니요, 법학은 마치지 좀 하다 마시고. 예. 그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다시 한의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떤 그런 압력을 받고 한 거는 아니고, 물론, 예. 그때는 제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비로소 처음 제 삶 속의 선택이라는 게 첫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법학 1년 정도 하시다가, 물론 이제 그 전에 동양의과대학 2년 공부하시고, 네. 또 1년 공부하고, 사학과 편입해서 하셨더라도 또 한 네. 2년 공부하고,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갈 길은 한의사구나, 그게 네. 보이세요? 예, 그때는 제가 스스로가 결정을 진 거예요. 예. 어떤 특별한 네. 뭐 계기 같은 건 없었고요. 계기는 없었죠. 그때는 한참 좋을 때죠. 왜 그러냐면은, 의과대학에 처음 사학과에 들어갔을 때에, 의과대학 처음 입학한 동료들 만났을 때 공부에 찌들려 가지고는 막 그런 거 보면서는 왜 저렇게 살아? 예. 사학과에서는 참 신나게 잘 지냈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의과대, 한의과대 공부하는 양이 많죠. 외운 것도 많고. 근데 그 시절에서 사학과 아마 주로 막걸리만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대낮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랬던 때죠. 그렇게 좀 지내시다 보니 공부할 만하네 이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적성에 맞으셨는지 결국 졸업은 수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공부에 남달리 학구열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이왕 시작한 거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저는 사실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머리 좋은 학생들은 1시간, 2시간 공부해야 될 거를 저는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게 이제 좀 후배들하고 경쟁하면서 열심히 해보니까 재미도 있었어요? 예, 재미있었습니다. 공부에 맛을 들이면은 참 재미있는 건데 저는 그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처럼 우리 석구장난을 하면서 막 밥도 먹고 나물 가지고 먹고 모래를 가지고 밥이라고 하고 먹잖아요. 석구장난을 막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때요? 야,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죠. 하고 못 해지거든요. 진짜 밥 먹으러. 진짜 밥을. 그러니까 학문도 한비자가 석구장난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저도 석구장난이 아닌 실용적인 학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터득하지요. 요 사이도 제가 공부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된 부분이 생겨요.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 한밤중이 그렇게 환희에 찰 수가 없죠. 이걸 지금이라도 알았구나 하는 게. 하긴 의학의 길 끝이 없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워낙 오묘하고 아직 사람의 몸의 몇 프로도 다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의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의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싸움닭이라는 게 닭만 보면은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진정한 싸움닭이 못 되고
또 다른 닭이 덤벼든다고 가서 싸워도 그거는 진정한 싸움닭이 아니고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무닭들이 왔다가 겁이 나서 덤비지도 못하고 할 때 그때는 진정한 싸움닭이 된다 하는 네. 것처럼 네. 이 의학도 그저 그렇게 많은 지혜와 이런 거를 갖고 싸움닭처럼 진정한 싸움닭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